사이다 무비튼.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다. 언니는 조카 둘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돌싱녀로 귀환한 셈이다. 나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고 집은 부모님 댁 근처이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한테서 연락이 왔다. 형부와 언니는 현재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형부가 언니한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았다. 형부는 언니하고는 연락이 안 닿고 집으로 찾아가면 우리 부모님이 쫓아내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나한테 연락한 거라고 자락을 깔았다. 나는 언니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형부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형부가 내세운 궁색한 이유는 언니가 자기 밥을 안 차려줬다는 것, 남편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건 당연한 아내의 의무라고 하면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니 집을 나가버렸다며 성토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다. 언니가 이번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면서 나한테 형부와 이혼할 생각이라는 것과 이혼 조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었다. 일단 형부는 1년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 후 재취업을 했지만 정사원직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알바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고 한다. 한편 언니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사원이었는데 애들 챙기는 것도 언니 혼자 도맡아서 했다. 형부는 아침 시간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출근 시간 전까지 죽어라 잠만 자고 애들 아침밥 먹이는 일, 유치원 등원 준비 등 일도 돕지 않았다는 거다. 원래부터 집안일은 언니가 독박으로 하고 있었는데 형부는 알바생이 된 후로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집안 루틴을 바꾸냐고 따지면서 육아, 집안일, 그 어느 것 하나 거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언니 혼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등원 준비까지 혼자서 다 해야만 했다. 물론 힘에 부친 언니는 형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형부는 애들 등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전부 여자들 뿐인데 남자 체면이 있지?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비협조적이었다. 어쨌든 언니는 애들하고 똑같이 매일 형부한테도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형부는 언니가 매일 차려주는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만 만드는 꼴이니 아깝기도 하고 단 1분이라도 아침 시간을 아끼고 싶었던 언니는 차라리 형부 아침밥은 안 차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왜 아침을 안 먹냐고 물었더니 형부한테서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아침에는 머리가 무거우니까 음식을 전부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먹기 편하게 해주면 안 남기고 먹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넌 내가 이런 말을 꼭 내 입으로 해야 되냐? 마누라면 그 정도 센스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먹고 남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정상이지. 그 정도 눈치도 못 채면서 대체 왜 사냐? 라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애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란 판국에 다 큰 남편까지 애처럼 챙겨달라는 말에 언니의 인내심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친정으로 와버렸다는 거였다. 그런데 형부는 그걸 자기식으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라고 비난하면서 언니더러 위자료를 내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형부는 상상 그 이하였다. 그래서 형부에게 나는 언니에게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누가 들어도 언니한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 남편이라면 이혼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또박또박 반박했다. 그런데도 형부는 우리 집에 가면 부모님이 문전박대를 해서 언니와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면서 아예 간편하게 내가 동생이니까 책임지고 위자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했다. 정말 머리가 어디 고장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상태의 사람과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형부는 언니를 찾아가는 것보다 나한테 연락하는 게 중간에 부모님도 없고 더 빨리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매일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착신 거부를 하면 간단하게 통화를 차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언니를 찾아가서 귀찮게 할 게 뻔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언니한테 이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지만 소심한 언니가 나한테 피해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형부한테 위자료를 줘버릴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도 못 꺼내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형부 전화를 무시하는 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졌다. 혹시 제풀에 나가 떨어졌나 하고 살짝 안도하고 있던 주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형부였고 형부는 실실 웃으면서 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는 왜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나는 소리쳤지만 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실실거리면서 네 언니랑 이혼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했다. 이건 또 뭐지? 여태까지 위자료 안 주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던 사람이 갑자기 왜?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대체? 나는 정말 이혼할 거냐고 물었고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제 언니도 한시름 놓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마음이 놓였다. 잘 됐다고 안도한 순간 형부는 다시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이혼하고 미나 너하고 재혼할 거야. 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미나 너 대기업 종사원이잖아.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내가 네 인스타 봤거든? 너 요리도 진짜 잘하더라. 그러니까 언니 카드 버리고 동생 카드 잡으면 돈 걱정 밥 걱정 다 해결되잖아. 너 집안일 요리 다 잘하는 거 맞지? 그렇다면 내가 네 언니랑 이혼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 형부의 광언을 듣고 있으려니 등줄기가 오싹하면서 공포가 밀려왔다. 실은 내가 관리비를 못 내서 퇴거 통지를 받았거든? 우리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같이 살면 안 될까? 걱정 마. 내가 언니보다 너 더 많이 사랑해줄게. 라는 말을 듣고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나는 얼른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경찰은 10분도 안 걸려서 도착했고 형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양팔을 결박당했다. 잡혀가면서 나는 저 여자 약혼자다, 결혼할 사이라면서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나한테 맞냐고 물었고 나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맞섰다. 이 사람은 내 형부고 언니와 이혼 문제로 마찰이 있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말이다. 그 결과 형부인지 정신병자인지 하는 놈은 경찰에 연행됐고 사태가 이쯤 되면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사이즈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부모님께 연락했다. 그러자 언니는 한달음에 나한테 달려왔고 네가 나 때문에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만 하냐면서 펑펑 울면서 나를 끌어안고 무사해서 다행이란 말을 계속 되뇌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니 일만으로도 충분히 열이 받았었는데 나까지 괴롭히고 가당치도 않은 결혼을 입에 올리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냐며 노발대발하다가 형부 부모님을 집으로 불렀다. 형부 부모님과 일단 경찰서에서 풀려난 형부가 같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풍경이 펼쳐졌다. 형부 부모님은 언니에게 한 짓만으로도 죄스러운데 상관없는 사돈 처녀한테까지 전화로 괴롭히고 결혼하자며 패륜적인 발언을 한 것까지 포함해서 위자료를 강요한 것까지 모두 사과하셨다. 나와 언니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서 책임지고 위자료를 지불하게 할 것과 두 번 다시 얼씬하지 못하게 시골집으로 형부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형부는 여전히 모든 책임은 언니에게 있다. 나를 찾아온 게 서로에게 윈윈이다. 라는 헛소리를 해댔는데 옆에 있던 사돈어른이 멋지게 주먹을 날리셨다. 이런 미친놈! 네가 사돈 처녀한테 한 짓은 명백한 범죄야! 부끄러운 줄 알아! 라며 호통을 치셨다. 형부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맞은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순순히 부모님을 따라서 시골로 강제 송환에 응했다. 위자료는 형부 아버님이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나와 언니 앞으로 몇천만 원의 돈을 일시불로 입금하셨고 그 점은 감사했다. 답 없는 형부는 끝까지 언니가 남편 모시기를 제대로 안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언니 대신 동생이랑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싫다는 거냐 라면서 끝까지 망언을 했다.
정말로 존재 자체가 민폐. 형부가 시골로 강제로 끌려내려가고 얼마 후 소문을 들었는데 형부 부모님은 본인 잘못으로 발생한 위자료는 반드시 물어내게 하겠다면서 형부를 어디 산속에 있는 작업 환경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부품 공장에 억지로 데리고 갔고 현재 거의 강제로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아는 사람도 없고 놀러 갈 곳도 없고 그저 기계처럼 계속 일밖에 할 게 없는 곳이라는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최소 앞으로 몇 년간은 거기에 갇혀 지낼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